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 메드트로닉 아피니티 센트리퓨갈 펌프가 있습니다. 이제 AP40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BP80에서 이제 대체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예전과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 프라이밍 용량도 반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제 콘입니다. 이 메드트로닉 이제 아피니티 센트리퓨갈 펌프는 이제 스무스콘과 그 다음에 로우 프로파일 이제 핀이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저쪽 6개,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이제 플로우가 더 많이 형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펠러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제 세라믹 킷 레이선스 피봇 샤프트로 이제 10리터까지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쪽에 보면 이쪽 안에 재질이 이 피봇들, 이게 수직으로 반대편에도 하나 있는데 뒤쪽에 수직으로 해서 이 피봇이 세라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세라믹은 열 발생이 가장 적은 이제 재질이고, 대부분 요즘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이 피봇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세라믹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혈액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 열 발생과 그 다음에 이 혈액의 이 스태그네이션, 그 정체로 인해서 이게 합쳐지면서 이제 그 혈액이 많이 그 클롯 형태로 형성이 되면서 이제 회전에 의해서 많이 혈액이 손상이 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펌프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대부분 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펌프 헤드는 이제 40cc의 이제 프라이밍 볼륨을 가지고 이 메드트로닉 바이오메디커스 콘솔과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이 펌프는 이게 에크모에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국에서의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고, 이 외국에서는 현재 이거는 다 CPB에서 이제 메인 펌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롤러 펌프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그 CPB 센트리퓨갈 펌프는 이거를 이용을 해서 AP40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심장 수술을 진행을 하고, 예전에 이제 BP80에서 AP40으로 이제 이 변경이 되면서 이 BP80은 이 되게 높은 좀 헤몰라이시스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AP40은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계속 이제 바뀌고 나서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3시간 정도가 보통 이제 지나게 수술 펌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히몰라이시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 이제 발생을 해서 뭐 이제 헤마츄리아가 이제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AP40은 이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많이 발전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발생이라던가 이 펌프 뒷부분에서의 그 스태그네이션이 많이 줄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터널 모터 드라이브는 이제 기존의 바이오메디커스 펌프 헤드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피니티 펌프 헤드는 이제 카메다 헤파린 코팅과 넌 헤파린 밸런스드 바이오 서페이스의 이제 두 가지 이제 표면 코팅과 함께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진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확실히 이 심장 수술에서도 이제 많은 이 혈액 손상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줄어든 거는 확실히 눈에 보이게 좋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이 센트리맥 마그네틱 이 리비테이티드 펌프의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에는 아마 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세인트주드 메디칼에서 이제 자기 부상, 이 마그네틱 레비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되면 이 안쪽에 이게 이제 떠 올라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피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어링이 없고 실이 없고 베어링 리스의 테크놀로지가 이제 적용이 되었고, 실이 없고 베어링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열 발생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펌프 모터는 전원이 이제 공급이 될 때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 디스포자블 펌프 헤드 하우징 내에서 이 안에 이제 이게 들여 올려지게 됩니다. 이게 약간 그 로타플로어와 좀 비슷한 개념인데, 들어 올려져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장이 이 로터를 펌프 헤드의 하우징의 다른 부분과 이제 직접 이제 접촉하지 않는 위치로 정렬하고 이제 이걸 유지를 합니다. 이쪽에 자기장에서 이걸 띄어 올리는 건데, 이 펌프가 이제 결속이 되면 이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변동을 하고, 그 다음에 로터가
이 제어 콘솔에 의해서 이제 설정된 속도로 이제 회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전 형성의 위험은 이제 균일한 단방향 흐름과 이제 적은 이제 스태그네이션에 의해 감소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단 응력이 감소하면서 히몰라이시스가 이제 많이 감소되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고, 지금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정착이 되게 되면 이렇게 위로 떠오르는 이 자기 부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 피봇이 그 실링이 있고 피봇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식의 이제 연결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열 발생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로타플로우의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이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RPM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실제 수술에서. 펌프에서의 이제 이 RPM 관련돼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임펠러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RPM이 적은 RPM으로도 높은 이제 출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이렇게 어떤 거에 실링이 되어 있지 않고 베어링이 되어 있지 않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은 좀 더 똑같은 출력을 보내려면 이 좀 더 많은 RPM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해보시면 EBS에서의 펌프 RPM과 PLS에서의 펌프 RPM은 다릅니다. 이게 이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용량도 용량 자체도 작고, 그래서 PLS에서 카디악 아웃풋을 똑같은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해주려면 PLS가 훨씬 더 많은 RPM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실제적으로 1000rpm 가까이 더 높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이 센트리프갈 펌프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EBS를 하고 있다가 2500rpm이면 얘를 풀 플로우가 나왔다 그러는데, PLS도 2500rpm이면 절대 풀 플로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어떤 게 잘못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센트리맥은 이제 디스포자블이고, 뭐 당연히 뭐 다 디스포자블이죠. 그 다음에 메카니컬 그레이드 폴리카보네이트고, 31cc의 프라이밍 볼륨과 8분의 3의 인렛과 아울렛을 가지고 있고, 베어링이 없고 실링이 없습니다. 실이 없고, 맥시멈 펌프 스피드는 5500rpm, 그 다음에 맥시멈 플로우는 이제 9.9리터, 이 프레셔는 이제 600mm 머큐리까지. 지금 보시면 RPM이 EBS의 경우에는 3000rpm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펌프 에크모 플로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PLS의 경우에는 이제 5000rpm이 넘습니다. 5500rpm 정도 되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높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이입니다. 이 펌프의 특성이 다릅니다. 이게 실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피봇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임펠러냐, 아니면 뭐 프로파일 핀이 있냐 없냐, 이런 거의 차이에 따라서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RPM 차이도 당연히 틀려야 되는 겁니다. EBS의 경우에는 3000rpm으로 해도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해 줄 수가 있는 거고, PLS의 경우에는 3000rpm 가지고도 충분한 플로우를 유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에크모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SBR인데, 이 시스템이 베스큘러 레지스턴스가 높게 되면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플로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를 다른 말로 이제 프레셔 펌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프레셔 펌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SBR이 워낙에 높은 환자들은 당연히 플로우가 같은 RPM이라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특성을 이해를 하고 이 에크모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를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는 이 SBR 자체를 좀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하거나 정상 이하로 좀 떨어뜨려서 플로우를 많이 보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SBR이 너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플로우 자체는 이제 조직에 그 플로우를 유지를 해주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센트리맥의 어덜트는 10리터까지 플로우를 생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페디바스 소화용인데, 이거는 이 페디아트릭 버전은 1.5리터까지 플로우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 양쪽의 펌프 헤드는 이제 동일한 콘솔과 하드웨어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플로우 프랍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되고, 이거는 플로우를 이제 LPM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pom프마다 다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콘솔에서는 없는데, 이 PLS의 경우에는 이 안에 이쪽 안에 여기 장착이 되게 돼서 어떻게 뭐 라인을 잘라서 연결하거나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EBS의 경우에는 이제 밖에 아예 라인에 이렇게 채우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약간 펌프마다 다 다른데, 이 펌프 헤드는 이제 매뉴얼리 핸드 크랭크를 사용할 수 없고, 이 백업 시스템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 크랭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백업 시스템이 없으면 이제 운영을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EBS의 경우에는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PLS의 경우에는 백업 시스템이 없고 이제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핸드 크랭크가 유지를 하게 되고, 이건 항상 이제 펌프에 지근거리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놓고 그런 이머전치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